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겸 먼저 근로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근로자녀 장려금은 정부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장려금, 다른 하나는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공되고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주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말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일을 하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자녀 장려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 유무로 나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한 해에 최대 37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죠?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 감소하니 정기 신청 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죠. 두 번째는 신청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정말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가구는 자격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소득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한 후 신청을 피하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죠.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